어젯밤에도 새벽 2시, 4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한 상태로 보내셨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각성이 쌓이고 쌓이면 5년 뒤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적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간 수면, 건강과 노년기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은진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잠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돈 몇천 원짜리 보습제 하나와 10분짜리 루틴이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맑은 아침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새벽 각성 루프를 끊을 수 있는 실전 도구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약 없이도 말이죠.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 밤이 달라지면 내일의 당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주로 깨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발바닥 루틴 하나만 따라 하셔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7일 만에 새벽 각성 제로를 기록한 그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기 남양주에 사는 70세 신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신영자님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는 말로 밤마다 깨어나는 일을 스스로 달래왔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에 알람이 없어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다시 잠드는데 20분에서 40분이 걸렸고요. 아침이 오면 머리는 흐릿하고 전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꺼내다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쌓여서 TV 앞에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았고 운동을 하려 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점점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불안이 깊어지면서 밤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긴장감이 올라왔거든요. 잠을 잘 못 자면 내일이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요. 겨울이 되자 발 뒤꿈치가 하얗게 갈라지고 따끔거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을 긁으며 비비다 보면 각성이 더 깊어졌고 얇아진 수면은 쉽게 부서졌어요. 딸은 엄마 수면제라도 드세요 라고 했지만 신영자님은 약에 의존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선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권했어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제한, 저녁 늦은 수분이나 국물 줄이기, 침실 조명과 온도 조절,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새벽 각성의 숫자는 좀처럼 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 강좌에서 수면의 질은 길이가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취침 전 10분 발바닥 루틴을 들었어요. 샤워 후 발바닥과 뒤꿈치에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면양말을 신어서 감각 자극과 미세 가려움을 줄이는 간단한 습관이었습니다. 동시에 침실의 미세광 차단, 백색 소음으로 소음 완충, 그리고 저녁 수분과 카페인 관리까지 묶어서 7일 체험을 권했어요. 신영자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비용도 부담 없고 위험도 낮아서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여전히 한 번은 깼어요. 그런데 다시 잠드는데 걸린 시간은 12분으로 줄었습니다. 3일 차에는 뒤척임이 눈에 띄게 줄었고 5일 차엔 새벽 각성제로 회를 기록했어요. 기분 탓일까 싶어서 수면 일지의 시간과 느낌을 자세히 적기 시작했고 7일 차에는 아침에 머리맡에서 해야 할 일 목록이 훨씬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약 없이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자 낮의 컨디션도 개선되었어요. 물론 모든 밤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저녁에 국물이 당겨서 늦게 라면을 먹은 날은 새벽에 한 번 깨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신영자님은 원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음 날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수분을 조절해서 다시 연속 수면을 회복했습니다. 그분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잠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발바닥 보습으로 시작해서 빛과 소리와 온도 환경을 정리하고 저녁 식탁과 스마트폰 시간을 조정하자 연속 수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늘 밤 내가 하는 10분의 준비가 내일의 맑음을 만든다는 것을요. 이 영상은 바로 그 10분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따라하기 쉽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가장 실전적인 순서로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새벽 각성을 줄이고 연속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중에 단 하나만 바꿔도 새벽에 깨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따뜻한 음료 하나는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녁에 뭘 먹느냐가 새벽에 깨느냐 안 깨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영양제부터 찾으시는데 정작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키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키위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소량의 세로토닌, 전구체도 들어있어서 취침 전 포만감과 이완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소규모 임상 연구를 보면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 동안 먹었더니 잠드는 시간이 줄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고됐어요. 물론 표본이 작고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순희님은 저녁 단간식 대신 키위 1~2개로 바꾸셨는데 야식 욕구가 줄고 속 더부룩함이 완화되면서 뒤척임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키위 1개로 시작하세요. 위가 편하시면 2개까지 늘려보시고요. 다만 너무 늦게 드시면 위산 역류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당 관리 중이시라면 분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의 적정량은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수면 일지의 섭취량과 깬 횟수를 함께 기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일부 연구에서 수면 시간과 효율 개선 가능성이 제시됐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소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를 보면 취침 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마셨을 때 수면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됐는데 제품이나 용량이나 기간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긴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은 취침 1~2시간 전에 무가당 타트 체리 주스 120에서 180ml를 드셨는데 잠 오는 창을 체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물과 1:1로 희석해서 드세요. 처음엔 100ml 이하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타트 체리 주스가 당류와 산도가 높아서 위식도 역류가 있으시거나 당뇨 관리 중이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달지 않게 위에 무리가 없게 마시는 나만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일주일간 용량과 수면 반응을 매칭해 보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 전구체인 ALA가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야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관련 미량 영양소를 보완하는 게 수면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제한적이긴 해요. 제가 만난 68세 김정숙님은 저녁 간식으로 호두 1줌, 그러니까 20에서 25g 정도를 드셨는데 늦은 밤 출출함이 줄고 야식 빈도가 줄면서 각성 횟수가 감소했다고 체감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물이나 저온 로스팅한 호두를 선호하시고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서 20g 내외로 드세요. 오후 8시 이전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 밀도가 높으니까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 경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의 목적이 포만감인가요? 아니면 미네랄 보완인가요? 목적에 맞춰서 양과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락토프리 우유 또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고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완감과 포만감을 도와주고 늦은 간식을 대체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트립토판이 수면 시작을 돕는다는 근거는 있지만 한 컵 수준의 체감 효과는 개인차가 큰 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최영희님은 취침 60분 전에
150ml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셨는데 위가 편안해지면서 뒤척임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끓이시면 안 됩니다. 계피 한 꼬집을 추가하셔도 좋아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를 선택하시고 신장질환 등으로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두유나 바나나를 병행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온도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녁 식탁의 작은 선택만 바꿔도 새벽 각성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잠자리 환경과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특히 발바닥 루틴 하나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체크리스트까지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취침 전 10분 발바닥 루틴입니다. 발 뒤꿈치가 건조하고 미세하게 가려우면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고 그게 각성으로 연결됩니다.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면양말을 신으면 감각이 안정되고 마찰이 줄어들어요. 바세린 계열 보습제를 콩알 2개 분량만 발 뒤꿈치와 발바닥 중심에 얇게 펴 바르세요. 발가락 사이는 제외하시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좀이나 습진이나 상처가 있으시거나 당뇨성 신경병증이나 혈류장애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바른 직후에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바로 침대로 이동하시고 과도하게 바르면 답답함이나 열감이 생길 수 있으니 얇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시고 콩알 2개 분량을 뒤꿈치와 발바닥 중심에 얇게 펴 바르세요. 발가락 사이는 빼고요. 그 다음 얇은 면양말을 신으시고 즉시 취침하세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관찰해 보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바른 날과 안 바른 날의 깬 횟수와 재입면 시간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수면 일지에 수치로 남겨보세요. 두 번째는 침실 빛과 소리와 온도 재설계입니다. 미세한 빛도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고 간헐적인 소음은 미세각성을 유발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를 권장해요. 간접 조명으로 바꾸시고 차광 테이프로 미세광을 막으세요. 문틈에는 방음 스트립을 붙이시고 백색 소음기나 선풍기 약풍으로 소음을 완충하세요. 온습도계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습이나 난방을 과하게 하시면 기침이나 답답함이 생길 수 있고 기막이나 수면 안대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수면을 가장 자주 깨우는 환경 자극은 무엇인가요? 하나씩 바꿔가면서 효과를 분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야간요 트리거 관리입니다. 늦은 국물이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수분 많은 과일은 새벽 배뇨를 촉진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비대증을 확인하셔야 하고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을 체크하셔야 해요.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줄이시고 저녁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드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하시고 무음주의를 주 5일 이상 지키세요. 주의하실 점은 이뇨제 복용 시간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 심한 야간요나 부종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시면 진료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깰 때와 겹치는 음식이나 시간 패턴은 무엇인가요? 7일간 기록해서 트리거를 특정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아침 햇빛과 가벼운 활동으로 생체 시계를 정렬하는 겁니다. 기상 후 30분 내에 야외 빛을 5분에서 10분 쬐시면 리듬이 전진되고 낮에 15분에서 30분 걷기를 하시면 건강한 수면 압력이 축적됩니다. 기상하자마자 커튼을 여시고 발코니나 집 앞에서 햇빛을 5분에서 10분 쬐세요. 점심 전후로 20분 정도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녁에 격한 운동을 하시면 각성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셔야 해요. 질문 드립니다. 아침빛 노출 유무에 따라 졸림 신호 시간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감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커트오프와 앵커 루틴입니다.
블루라이트보다 콘텐츠 몰입이 더 큰 각성 요인이에요. 멈추기 어려운 스크롤은 도파민 루프를 유발합니다. 취침 60분 전에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시고 침대 옆에는 종이책이나 스탠드만 두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세안하고 보습하고 발바닥 루틴하고 양말 신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등 스트레칭 2분 하기. 주의하실 점은 전면 금지는 실패율이 높으니까 대체 행동으로 전환하세요. 발 마사지나 독서 10분이나 호흡법 4-7-8C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디지털 유혹은 무엇인가요? 알림 3개만 남기고 모두 꺼보세요. 이렇게 5가지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새벽 각성 루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무리 정리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꿀팁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끄시면 정말 아까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몇 시간 잤냐보다 얼마나 안 깨고 잤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로 발바닥 보습 루틴과 침실 환경 재설계, 식탁의 작은 선택, 아침 빛과 움직임, 디지털 커트오프까지 연결해 드렸어요. 완벽한 밤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밤은 오늘의 10분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신영자님처럼 7일 만에 새벽 각성 제로를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한 달 뒤에 완전히 달라진 수면 패턴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뇌의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5년 뒤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낮 동안의 졸음과 집중력 저하로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우울감과 불안감도 깊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연속 수면이 확보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개선되고 감정 조절도 훨씬 수월해져요. 낙상 위험이 줄고 만성질환 관리도 더 잘 되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면 일지를 준비하세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취침 시간, 깬 횟수, 재입면 시간, 아침 컨디션을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발바닥 루틴을 시작하세요. 샤워 후 보습제 얇게 바르고 면양말 신고 주무세요. 단 이틀만 해보세요. 그럼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숨을 멈추는 것 같다고 하시거나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심한 야간요나 통증 같은 뚜렷한 원인이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 그 위에 오늘의 루틴을 얹으면 약 없이도 놀랄 만큼 달라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새벽 각성 루프를 끊는 첫날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년간 수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그리고 발바닥 루틴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되세요.